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저희 바로 유비직무 나머지 문항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직무 남은 문항들이 꽤나 쉽지가 않은 편인데요. 1, 2번 보시면서 어떻게 소재 배분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3, 4, 5번 강의 넘어오셔서 천천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 보겠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고 이유와 사례를 약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200바이트고요. 여러분이 이 문항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유비직무, 내가 행원으로서 지점에서 일하면서 어떤 가치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행원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 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영업 환경 안에서 어떤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점장님하고 혹은 다른 직원하고 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차이가 있었지? 난 그때 어떻게 해결했지? 정말 이것도 없으면 그냥 더 커져서 내가 팀 프로젝트 할 때, 팀 활동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있었던 갈등은 어떤 게 있었을까? 어떤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난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생각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고객을 응대하는 일에 대한 소재가 지난 자기소개서엔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든지 동아리 보스 운영할 때라든지 모든 영업에 관련된 일이 많았고요. 영업이 아니더라도 고객을 응대하는 일에 대한 그 소재가 많았습니다. 혹은 특정 프로모션, 이거는 특정 프로모션을 입행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했던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모두 녹아있는 자세가 뭐냐면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포용하고 경청하고 배려했다라는 얘기가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녹아져 있었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나의 유연한 자세가 문항에 항상, 답변에 항상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업 환경에서 진짜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해결했던 경험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정리하시고 이 1번에 대한 이유 정리하시고 관련된 사례, 내가 어떤 가치관 차이가 있었는지 정리를 하시고 그 나의 자세와 성과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지점 공동생활에서는 어떠한 사람과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부터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하기 때문에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먼저 첫 문단에서 두 갈식으로 풀어주시고요. 실제 어떤 경험 당시 어떤 요소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좁히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 실제로 비슷한 경험 안에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 당시 어떤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내가 자세로 노력하면서 갈등을 좁힌 결과 이 내 자세 구체적으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듣고 경청하고 배려하면서 포용했던 갈등을 해결한 나의 유연한 자세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죠.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협업단체 생활에서의 요소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입행 후에도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용, 경청, 배려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만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 요소에 언급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경험에서 기반해서 내가 실제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나는 좀 매출 중심으로 얘기했고 혹은 나는 관리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점장님은 매출 중심, 관리 중심 나랑 반대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단 점장님의 얘기를 다 듣고 점장님의 이런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건 어떠냐고 얘기를 했어. 이런 식의 경험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문항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4번, 5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려울 수 있어도 저희 최대한 쉽게 생각해서 문과생 분들도 작성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먼저 4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여러분이 유비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하면서 또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국민은행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지까지 3000바이트 약 1500자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긴 했는데 얘를 B, 얘를 A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A안, B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A안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영업 역량, 성장 노력을 하나로 영업 역량을 따로 떼고 성장 노력과 비대면을 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업 역량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영업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뭐도 했냐면 성장 노력도 해왔어요 라고 한 다음에 잘못 묶었네. 이렇게 성장 노력을 해왔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렇고 나아가 또 비대면에서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비대면 디지털 관련한 경험이 없다면은 이걸로 가주세요. 영업 역량이 있고 이거 영업 역량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또 다른 유비가 되기 위해 성장 노력을 해왔어요. 하고 분류. 나머지 국민은행은 비대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분리를 하시던가, 내가 디지털 비스무리한 경험이 있다.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이런 영업 역량이 있는데 디지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비대면 영업 역량 안에서 이런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대면 영업 관련 경험이 있다면 내가 영업 역량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긴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객과의 어떠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비대면 영업 환경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눠서, 그리고 나는 이런 영업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를 여기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A안 B안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비대면 관련 경험이 있다. B. 비대면 관련 경험, 영업 관련이 없다. 영업 경험이 없다. A.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영업 역량인데 고객 만족하고 연결된 영업 역량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이 비대면 있다면 비대면 환경에서도 고객이 먼저 연락 오게 하는, 얼굴이 안 보여도 고객이 먼저 연락 오게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이 뭐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셔서 B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분야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지 UB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UB는 뭐 다른 은행처럼 기업금융, WM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단 꼭 기업금융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개인금융을 향해서는 이런 거, 기업금융을 향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왔다라는 얘기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으로 작성하실 분들은 언택트 속에 어떤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글자 수가 많아서 일단 입행후에 대한 내용을 다 넣어드리긴 했는데요. 보시면서 입행후 이 부분은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영업 역량과 정의해 주시는데요. B 작성하실 분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넣어야 해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비가 되기 위한 노력과 사례 정리, 그리고 언택트 속 영업 전략 정리해 주시고요. 이 영업 전략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겠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좋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해서 근거 넣어주시고, 국민은행 언택트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미 하고 있는 프로모션,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저희 작성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이에요. 비대면 영업 관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행원에게 가장 필요한 영업 역량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영업 경험을 쭉 나열해주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역량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가지씩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중 내가 어떤 영업을 하면서 역량을 통해 뭐 이런 걸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실제 영업 경험에서 이런 걸 해낸 경험이 있어. 나의 역할 영업 자세로 어떻게 한 결과 어떠한 성과 만족을 이뤄내며 조직 성장, 고객 신뢰 형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경험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이 경험을 통해 금융 영업인은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역량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혹은 입행 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다음 문단에 뭐 할 거냐면 내가 쌓아온 역량 설명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나아가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소제목 쓰지 말고 가주셔도 되고요. 글자 수가 너무 많다 하면 그냥 소제목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 역량을 기반으로 어떤 유비 직무가 되고자 N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이 기준을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자산관리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지식 부분에서 경험 부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이론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자격증은 이렇게 쌓았고 영업력은 이렇게 쌓았고 혹은 디지털 분야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서 첫째, 둘째 난 이렇게 노력했다. 나 이렇게 유비 직무, 다양한 역량을 갖춘 뱅커가 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기준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A로 작성하시는 분 이렇게 맞춰서 나의 어떤 영업 역량에 대한 정의, 그리고 내 노력 정리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 소제목 들어가고 또 언택트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언택트 상황에서 KB국민은행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택트에 대한 얘기 시작하죠. 자, 실제 어떤 경험을 통해 내가 세운 이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은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위에서 내가 정리한 내 경험이나 자료 조사에 기반해서 내가 전략을 세운 근거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 여기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 비대면, 얼굴을 안 본다는 이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어떤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면 어떻게 고객과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행하면서 A 부문 이렇게 정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B는 뭐라 그랬죠? 비대면 영업 경험 있으신 분들, 비대면 영업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제목 작성해 주시고요. 어떤 미래 사회에서 행원은 어떤 영업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관련된 거예요? 비대면하고 관련된 거. 어떠한 사회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 금융영업인은 어떠한 영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씩 나열해 주시고요. 실제 어떤 경험을 통해 언택트 관련 영업 전략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내 경험 얘기해 주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관계를 쌓았더니 얼굴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영업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어떤 언택트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래사회 금융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난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전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여긴 똑같습니다. A랑. 현재 국민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비대면 영업에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우리 이제 행원이 되기 위해 한 노력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떤 유비 행원이 되기 위해 N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기업, 자산관리로 나눠서 뭐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뭐 지식, 현장 경험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내 역량 중심으로 좀 강조, 난 정말 행운에 맞춰서 정말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 아니면 내가 언택트 영업 경험이 있고 이러한 전략을 좀 이어서 제시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B를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대망의 5번입니다. 3, 4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5번 빠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번 문항을 보시고 저 생문과로 도저히 쓸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생문과도 쓸 수 있게 최대한 소재 발굴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단어들의 뜻을 먼저 다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좀 없다면 찾아주시면 좋냐면 뭐 다 아날로그로 정리됐던 거, 뭐 서류 하나하나 다 수기 기재했던 걸 디지털화했던 경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맨날 자기소개서 쓰면은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 작성하시죠. 그 얘기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리한 플랫폼이라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했던 거,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했던 것 등 여러분이 하셨던 정말 디지털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꺼내주시면 좋고요. 또 여기 제가 4번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문과생이 갖춘 디지털 역량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과생이 꼭 디지털을 제대로 교육을 배우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창구에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구에서 일할 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창구에서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겠어요? 고객이 어떤 게 필요한지 들어서 IT 부서에 전달을 한다거나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항상 탐색하고 연구하는 비대면 부분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 연구하고 탐색하는 과제도 문과생 여러분께 디지털 역량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팀플 비슷한 걸 하셨다면은 아마 거의 다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앱 개발이나 디지털 교육 이수했던 경험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는 문과생이어도 여러분 요즘 같은 채용난에 이런 채용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어떻게든 일단 작성은 해볼게요. 저희 작성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작성할 수 있게 없는 문과생에도 포기하지 말고 작성을 해주세요. 디지털화했던 경험 가상으로 내가 진짜 이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 이거 세우자. 왠지 간편 결제하기 위해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 논의해보자 했던 팀플 경험 혹은 가상으로 앱을 기획했던 경험, 온라인 홍보했던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 팀플 했던 거 다 뒤져서 작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문과생의 디지털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전달을 한다던가 이걸 정리했다던가 분석했다던가 이런 문과생의 디지털 역량을 발휘해서 가상 앱 기획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한 가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학습 경험과 프로젝트 경험 이외에도 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저희 작성 시작해 볼게요. 어떠한 행운 금융인이 되기 위해 이 분야 1, 내가 생각한 자신 있는 한 가지 있죠? 이 분야 1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험 당시 이 분야 1을 활용해서 어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개씩 해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홍보를 위해, 편의를 위해, 간편결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과생으로서 할 수 있던 역량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현황이나 개선 방향, 전략 등을 기획해서 IT 전문가랑 협업, 전달한 거죠. 협업한 경험. 혹은 가능한 툴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 설문조사를 통해 내가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직접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했던 경험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문과생으로 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거두며 고객 유치와 같이 은행에 필요한 성과들, 고객 유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작성을 해주세요. 또한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며 분야 1의 지식을 확대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통해 어떠하며 또한 어떠한 경험을 통해 분야 1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혹시 내가 추가로 교육을 이수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면서 지식을 확대했다. 라는 얘기를 작성해 주시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IT 담당자한테 뭔가 전달했던 경험, 플랫폼을 구축했던 다른 경험이 있으면 또한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분야 1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현황을 조사하거나 IT 협의하면서 뭐에 이바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과생의 디지털 역량 다른 경험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를 통해 미래사회 혹은 미래금융에서 분야 1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걸 느꼈고 배우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하신 다음에 또 이외에도 우리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외에도 여러분이 하셨던 내용들 좀 풀어줄 텐데요.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쌓고자 어떻게 노력했다. 빅데이터를 위한 통계학 수업을 듣고 등등등등 하면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역량을 위해 해왔던 들어왔던 수업이나 대외활동 같은 거, 대외활동에서 어떤 프로젝트,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거를 쭉 나열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과생이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들은 갖춰왔다라는 걸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없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역할과 역량, 잠재력입니다. 플러스 여러분의 창구에서 할 수 있는 행원의 디지털 역량이 뭔지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나는 선생님 저는 진짜 디지털 역량이 없어요 라고 작성을 안 하시지 마시고 요즘 같은 채용란에 웬만하면 내가 문과생의 디지털 이런 역량으로 강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한 시기입니다.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팀플 잘 뒤져보시면 아르바이트에서 설문조사하기에 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시면 어떻게든 디지털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재 선별하는 방법 보시고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시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